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자, 오늘은 2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자, 2월 13일은 이제 무슨 날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세계 라디오의 날이더라고요. 예, 라디오. 라디오는 이제 무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라디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라디오를 우리가 어려서는 나조라고 불렀습니다. 나조. 이제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일본말로 라디오라는 표현을 하려면은 이 일본이 D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 D 대신에 G를 써서 발음하죠. 그러니까 라지오가 되죠. 그래서 라지오를 빨리 하다 보면 라지오가 되죠. 근데 그 라가 도음 법칙에 의해서 이제 나로 변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나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최종적인 그 발음이 이제 나조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 어렸을 때는 나조라고 했어요. 나조. 그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라디오라는 이제 완전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어려서는 그 일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 어, 라디오 듣는 걸 갖다 라디오 듣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도시는 그래도 라디오가 있었는데 시골 가면 라디오가 없으니까 이제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그 면사무소나 뭐 이런 데서 어, 방송을 갖다가 이제 쭉 유선으로 연결해 갖고 집집마다 스피커를 다 부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면사무소였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하여튼 또 특정 방송을 갖다 틀면은 집집마다 그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그 방송을 유선으로 이제 들었던 거죠. 지금 뭐 인터넷이 뭐 난무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 참 그 어목했던 시절, 정말 참, 어, 기술도 부족하고 없이 살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이 그 이제 라디오의 날인데, 라디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쪽에서, 어, 뭔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쭉 전달이 돼갖고서 이제 이쪽에서 듣는 거죠. 네. 이제 이 원리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음성 신호지만 마이크를 통하고 나면 이게 전기 신호로 바뀌어요. 이 전기 신호는 이제 그 사람 음성 말소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저주파죠. 이 저주파는 멀리 그 송출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주파에다 실어서 보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고주파를 만들어 갖고 그 고주파에다 이 저주파를 이제 실습니다. 어, 이제 그 고주파를 캐리어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변조 과정이라고 하죠. 변조를 합니다. 그렇게. 변조를 해서 이제 증폭을 시켜요. 증폭을 시키지 않으면 멀리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안테나 있지 않습니까?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그 허공중으로 이제 그 무선을 이제 방출하죠. 그러면 그게 전파예요. 그 전파가 쭉 이제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이제 집에 이제 라디오가 있는데 라디오에는 그 이제 수신 안테나가 있습니다. 뭐 요즘은 뭐 워낙 그 라디오의 성능이 좋아져 갖고 뭐 그 안에 라디오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지만 옛날에는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정말 이 높이 안테나 같은 걸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안테나가 이렇게 안테나를 통해 갖고서 이제 전파가 이제 수신이 되면은 이 여러 전파가 다 수신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방송을 듣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어, 수신 안테나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무선이란 무선을 다 수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수신된 그 여러 그 신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그런 그 이제 주파수를 찾아내야 되죠. 그걸 이제 동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다이얼 맞추는 게 이제 바로 특정 주파수를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이 특정 주파수가 찾아내면 그다음에 이제 그 변조된 걸 갖다 이제 디모듈레이션을 시켜야 되죠. 뭐 복조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소위 그 아까 캐리어라고 말씀드렸던 그 고주파는 다 이제 걷어내지고 저주파 이 말소리가 바뀐 그 저주파 전기 신호만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스피커로 들어가면은 스피커는 바로 그 전기 신호를 갖다가 음성 신호로다가 이제 바꿔갖고서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 소리를 사람이 듣는 겁니다. 물론 뭐 그 과정에 신호를 이제 증폭하는 그런 그 기술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멀리 송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작은 신호는 잘 들리질 않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증폭을 하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 또 그 소위 그 노이즈라고 해서 잡음이 많이 낍니다. 근데 잡음을 또 걸러내야 되겠죠. 이제 필터링을 이제 필터를 써서 잡음을 걸러내는데 그 잡음을 걸러내다가 보면은 신호까지 같이 깎여 나가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 무선이라는 게. 뭐 어찌됐든, 지금은 그 아주, 기가 막힌 그 무선 기술자들이 이제,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갖고, 지금은, 참 그야말로 깨끗한 그런 방송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뭐,
요즘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 방송이 다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통신 방식도 많이 이제 현대화되고 또 많이 변화가 됐죠. 어찌됐든 라디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사람의 말이 사람 귀로다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의 귀로다 들어가는 그런 그 과학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라디오라고 했는데 그 어려서 썼던 그 일본어 발음 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지극히 간단한 그 내용이었지만은 라디오 시스템 즉 방송이 사람의 말이 그 방송국을 통해서 어떻게 이 청취자 귀에 들어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이 세계 라디오의 날인데 이 세계 라디오의 날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이제 인류가 이제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계 라디오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계 라디오의 일단 불어로 나와 있네요. 어떻게 읽어야 되죠? Le Jour Mondial de la Radio. 이 불어의 알자 발음은 마치 그 가래침을 뱉는 듯한 그 그런 그 발음을 이제 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매년 2월 13일에 이제 기념되는 국제기념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2011년 11월 3일 유네스코가 제36차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을 볼까요? 네, 2010년 9월 20일 날 스페인 라디오 아카데미에서 이제 요청을 한 모양이에요. 뭐라고 했느냐면 스페인은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 세계 라디오의 날을 선포에 대해서 의제 항목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세계 라디오의 날을 선포를 할 건지 그걸 이제 안건으로 삼아달라는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11년 9월 29일 날 유네스코 집행위에서는 세계 라디오의 날 선포를 위한 의제를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뭐 여기서 많이 얘기를 했겠죠, 서로. 유네스코는 2011년 방송협회, 유엔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 관련 NGO, 그다음에 재단, 유네스코 상임대표단 및 국가위원회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광범위한 협의를 이제 수행을 했다. 뭐 의제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과연 그 세계 라디오의 날을 그 선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협의를 한 결과 어, 그 관계자 91%에 해당되는 아랍 국가 방송연합 ASBU, 그다음 아태 방송연합 ABU, 아프리카 방송연합 AUB, 그다음에 유럽 방송연합 EBU, 국제방송협회 IAB, 칼리브해 방송연합 CBU, 북미방송사협회 NABA 이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바는 이제 북미 방송사협회죠. 이베오 아메리카나스 조직 OTI, BBC, URTI, 바티칸 라디오 등과 협의 결과는 유네스코 문서 187EX/13에서 확인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저 유네스코 문서에 이제 그 몇몇 어, 이제 이해관계자들과의 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36차 유엔 총회에서 세계 라디오의 날을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날짜를 2월 13일로 이제 정한 이유가 유엔이 1946년에 유엔 라디오의 그 설립일인 2월 13일. 그러니까 유엔이 유엔 라디오의 그 설립을 한 날짜가 1946년 2월 13일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2월 13일을 세계 라디오의 날로 이제 기념할 것을 유네스코가 권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2월 13일을 세계 라디오의 날로 하자라고 이제 권고를 한 거죠. 그래서 세계 라디오의 날이 총회에서 승인이 되고 전 지구적으로 축하될 수 있도록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유엔에서 이제 이렇게 승인하고 요청을 하면 이제 각 나라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총회에서는 파일 36C/63에 포함된 결의안을 채택을 했다. 그래서 결의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그다음에 세계 라디오의 날은 그해 11월 모든 유네스코 회원국에서 만장일치로 선포를 했다. 그 해라고 하는 것이 2011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2012년 12월 그 유엔 총회는 세계 라디오의 날을 선포한 것을 승인을 했네요.
유네스코에서 이제 지정한 것을 유엔 총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야, 이 날을 우리가 라디오의 날로 하자라고 이제 권장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그걸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특별하게 라디오의 날 이런 거는 없죠. 예.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그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는 모든 유엔 기관, 기금 및 프로그램의 파트너가 축하하는 날이 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파일 A/res/67/124 저 그 파일 안에 이제 그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전 세계의 다양한 라디오 산업 단체는 선진국의 방송국이 개발도상국의 방송국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2012년 하면은 뭐 우리나라도 방송으로 따지면은 뭐 어, 후진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후진 요새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뭐 선진국이라는 사람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후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개발도상국들에 있는 방송국을 우리가 지원하고 장려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유네스코에서 협의 선언 및 축하하는 그런 행사는 미디어 개발 부문 책임자인 미르타 로렌코가 그 일을 이제 처리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12년이 제1회 세계 라디오의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회 세계 라디오의 날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2012년 제1회 세계 라디오의 날을 기념하여 라이프라인 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 프론트라인, 그다음에 SMS, SOAS 라디오, 그다음 인파워 하우스 등 런던에서 이제 저러한 단체들이 이제 세미나를 갖다 이제 개최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1회니까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라디오의 날이 선포된 후에 국제 라디오 위원회가 2012년에 이제 탄생을 했어요. 세계 라디오의 날 위원회, 국제 라디오 위원회, 이제 같은 그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3년은 이제 기록이 없네요. 아마 건너뛴 시간이죠. 자, 2014년 세계 라디오의 날에서는 2012년 세계 라디오의 날에는 유네스코가 제안한 라디오의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이제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평등, 여성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페미니즘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같이 이제 그 서로 연합해 갖고 하여튼 여성의 어떤 그 역량이나 그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엄청 강조하던 시대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2015년 세계 라디오의 날에는 2015년 2월 13일 청소년과 라디오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젊은이들이 라디오 참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사실 그렇죠. 지금 뭐 라디오보다는 그 비디오 쪽이죠. 그러니까 뭐 TV 뭐 아니면 무슨 영상 이런 쪽으로 그냥 다들 심취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그 라디오 참여를 독려하려고 했던 것은 뭐 당연한 그 순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6년 세계 라디오의 날에는 비상사태 및 재난시대의 라디오를 주제로 인도주의 및 비상부문 및 지역사회 전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개최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사태, 재난시대, 뭐 아무래도 전쟁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자연재해도 많고 뭐 인재도 많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인도주의, 이 비상사태는 정말 인도적인 면이 필요하죠. 자원봉사를 해서 가서 그 다친 사람을 구해준다든가 이제 이런 그 인도주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비상봉. 그러니까 뭔가 평상스럽지가 않더라니. 평상시가 아닌 그런 비상 이머전시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어떻게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느냐. 네, 그런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17년 세계 라디오의 날은 주제가 정해졌네요. Radio is you. I soul you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여기서 다운 발상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Radio is you. 라디오가 당신이다. 응? 뭐 내가 누구다. 요새 이제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시청자가 라디오와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다. 시청자가 당연히 라디오와 상호작용을 하죠. 듣고 또 뭐 들려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느낀 감상도 얘기하고 뭐 이건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Radio is You라는 주제는 시청자의 견해와 다양성을 존중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시청자가 방송의 계획, 정책 단위에서 라디오에 참여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런 주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018년 볼까요? 세계 라디오의 날은 중요한 스포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라디오와 스포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를 했다.
세미나를 개최되었음. 이건 이제 말이 잘못됐네요.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조사를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디오와 스포츠. 이것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요즘은 뭐 TV를 통해서 중계를 보지만, 저희들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라디오 많이 들었죠. 어렸을 때는 뭐 당연히 라디오뿐이 없었고요. 라디오를 통해서, 그, 김기수 선수죠. 김기수 복싱 선수가 벤베노티하고 이제 싸워서 이제 챔피언 이제 벨트를 따낸 세계 챔피언, 대한민국 세계 최초 권투 챔피언입니다. 김기수 씨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홍수환 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염동균 씨, 하여튼, 그리고 우리한테 그, 아주 아픈 가슴을 남겨주고 이제 삶을 달리했던 그 김득구 선수도 있고, 아주 정말, 옛날에는 라디오를 통해서 모든 그 스포츠 중계, 운동 경기 중계를 우리가 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아나운서들이 제 어렸을 때 임태근 아나운서, 이광재 아나운서, 뭐 아주 쟁쟁한 그런 유명한 아나운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2018년 세계 라디오의 날은 사람들을 문화유산에 연결하는 전통 스포츠,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풀뿌리 스포츠, 스포츠가 성별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날이 기념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네, 풀뿌리 스포츠, 전통 스포츠,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2018년의 주제는 시민 참여와 발전을 위한 힘으로서 스포츠와 라디오의 동맹과 다양성 속에서 인류를 축하하는 그 행사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019년 세계 라디오에 나눠볼까요? 대화, 관용, 평화라는 주제로 개최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더 많은 행사가 열렸으며 전 세계의 라디오 방송국이 파리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하여 보다 평화롭고 관용적인 세상을 추구하는 라디오의 영향을 기념하면서 라디오 제작을 직접 또 해보는 라디오를 만든다. 예. 옛날에는 라디오 이게 학교 과학 시간에 라디오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제 실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못 해봤었는데 2020년 세계 라디오에 나눠볼까요? 라디오와 다양성을 주제로 해서 개최가 됐다고 하네요. 2021년에는 2021 유네스코는 이 행사의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10년이 넘는 방송국을 이제 초대했다. 개국한 지 10년이 넘는 방송국을 이제 초대를 했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초대된 방송국 관계자들이 이제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이제 토론을 했는데 그 주제가 진화, 혁신, 연결 세 가지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2022년 세계 라디오의 날은 라디오와 신뢰가 그 주제였다고 합니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 라디오 방송국들에게 11번째 기념 행사를 갖고 100년 이상의 라디오 방송국을 축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100년. 100년이면 우리나라 방송국이 100년이 된 게 있나 모르겠네요. 2023, 1923년, 올해가 23년이니까. 지금 뭐, 그건 KBS가 언제 개국을 했는지, 그건 뭐 일제시대 때문에, 좀 기억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찌됐든, 한번, 어, 우리나라 첫 라디오 방송국이 이제 개국한 날, 그날은 또 이제, 첫 라디오 방송국 개국일, 해갖고 이제, 날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세계 라디오의 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음, 지금은 뭐 워낙 TV, 이게 영상 매체들이 뭐 다양하기 때문에 또 그 유튜브 있죠. 물론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상 자체도 유튜브에 올라가겠지만, 하여튼 그 TV나 유튜브 등의 질 좋고 품격 있는 그런 영상 매체가 이제 화려하게 이제 우리 세상을 이제 써놓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모든 정보와 오락의 근원이 라디오에 의존할 수밖에 이제 없었죠. 예. 어디 가나 이제 추억하면 이제 떠올리는 말이 바로 이거죠. 제가 이제 하숙할 때, 그다음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막사에서 이제 라디오를 이제 어, 옛날에는 그 진공관을 이제 이용을 해갖고 라디오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가 나오면서 이제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스터 라디오라고 하질 않고 그냥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트랜지스터는 이제 전자 부품이죠. 예. 단락과 증폭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전자 부품인데 그 부품을 이용한 라디오를 우리가 그냥 트랜지스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에다가 이제 커다란 이제 예, 배터리를 갖다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전지 그 동그란 건전지를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연결해 갖고 쓰다 보면 바로 그 배터리가 방전이 돼 갖고 얼마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커다란 배터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배터리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전선을 갖다 이렇게 납땜으로 연결해 갖고 하여튼 그걸 이제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하고 그 배터리하고 이렇게 이제 덜렁덜렁 하니까 그 고무줄은 묶습니다. 그걸 떨어지지 않게 또 분실도 안 되게. 이제 그 묵직한 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어,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라디오를 듣고 그다음에 밤중에도 그걸 틀어놓고 음악을 듣던 시절.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그 얘기죠. 예. 특히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미적분을 풀고 뭐 삼각함수 계산을 하고 막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른들이 보면은 그 라디오 들으면서 무슨 공부를 하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라디오를 듣지 않으면은 공부가 안 됐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그보다 훨씬 몇백 배 그 현란한 그 TV 영상을 보면서도 공부를 하는 시대니까 뭐 그건 진짜 지금 생각하면 건 조족지혈입니다 그야말로. 자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MBC라는 그 이제 라디오 방송이 있죠. 1995년 4월 3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지금은 라디오 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아주 정말 톡톡 튀는 여성 진행자가 있어요. 바로 최유라였죠. 아주 엄청 참, 그, 활기찬 아주 그 대단한 그 여성이었죠. 예.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유라 씨가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 남자 파트너들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이종환, 이윤철, 전유성, 이재용, 조영남. 제가 조영남 할 때까지는 그 방송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박수홍 이름이 나오는데 잘 모르겠네요. 박수홍 씨가 했는지. 했으니까 뭐 기록에 나와 있겠죠. 현재는 이제 정선이하고 문천식 씨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듣기는 하는데, 벌써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우리만 하더라도 뭐 이종환, 최유라, 뭐 조영남 이런 그 목소리에 익숙해갖고 정선이와 문천식의 진행은 이렇게 자주 접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옛날만큼 그렇게 그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역시 이 젊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두 분이 진행하는 거에 이제 감동을 하겠죠. 예.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고무줄로 배터리를 묶고 갖고서 밤새 들었던 트랜지스터 라디오 얼마나 그 라디오는 우리 세대에 정말 좋은 친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예, 이모티콘이 이제 마치 밤 깊은 밤 12시 라디오를 듣는 그런 그 모습을 하고 있네요. 네, 이상 라디오 세계 라디오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또 그에 얽힌 추억을 몇 가지 반출해봤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